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하늘은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공기는 차갑겠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 있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간간히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로 대기질이 좋아서 청명한 가을 하늘에 가을의 끝자락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출근하실 때 도톰한 옷을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공기가 쌀쌀한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경주 5도, 영덕과 울진 6도로 낮았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대체로 18도로 무난하겠지만 바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동해상의 파도는 여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이 거센 파도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16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서 쌀쌀하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멀게만 느끼던 포항시와 경주시, 자치단체장들이 오가면서 형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약속을 했는데요. 경상북도가 적극 힘을 보태면서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포항시를 방문합니다. 이어 포항시장이 간부들을 대거 동원하고 경주시를 답방하면서 두 단체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두 도시는 형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고 경상북도가 힘을 보태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형산강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8대 추진 전략에 40여 개 사업을 도출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부조역 철도를 이용한 상생 비엔날레와 형산강의 날 제정, 부조마을까지 포항 크루즈 운항, 포항과 경주에 각각 인도교 한 곳 조성 등입니다. 형산강의 역사, 문화, 환경 생태, 산업 자원을 활용해서 두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선도 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 12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전 관계부처와의 이제 국비 확보 사업이나 대규모 종합 프로젝트 사업의 예타 사업이나 국가 사업화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일부 사업은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랜드마크 등 2건에 130억 원, 내년에도 수상 레저타운 조성 등 7건에 39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형산강 프로젝트를 새로운 상생 모델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가 동해안 발전본부 이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특별팀을 운영하면서 대구 경북연구원에 입지 선정을 의뢰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해안 발전본부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전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도는 동해안 발전본부의 고유 기능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지표를 개발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홍콩과 중국의 투자 전문 기업인 한수와 350억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수는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 11만여 제곱미터 터에 오는 2017년까지 공장을 지어 건축자재용 석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판매하고 나아가 해외에도 수출할 계획입니다. 한수는 홍콩 한수 국제투자유한공사와 중국 한수 문화전파유한공사, 그리고 한수코리아 등 3개사를 통합하는 명칭으로 경영 컨설팅 및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경주시의 복합 스포츠단지 찬반 논란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종합운동장을 짓고도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한 채 빚더미만 떠안게 된 사례가 많아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국제공인 기준에 맞춰 지어진 진주 종합경기장. 1,800억을 들여 지었는데 지난 2010년과 2011년 전국체전 등 4대 체전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국 대회를 유치하지 못한 채 경기장 본연의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장 본연의 어떤 그런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전국체전 뒤로 1년에 한 번 정도 프로축구 경기가 한 번 열리는 정도고 1년에 7억 내지 8억 정도의 막대한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석 이상 규모의 전국 종합경기장의 경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93곳이 모두 3,700억 원대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1,500억을 들여 복합 스포츠단지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재원 확보 방안조차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기관마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6년간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구나 매년 수억 원에 이르는 관리 비용도 고스란히 경주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복합 스포츠단지의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과연 무엇일지 경주시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울릉군 도동에서 국민임대주택 110가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89억 원을 들여 울릉읍 도동리와 서면 남서리, 북면 천부리 등 3곳에 임대주택을 지어 오는 2017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울릉도에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기는 지난 2007년 저동 71가구에 이어 10년 만입니다. 배추와 무, 팥값 하락으로 올해 김장 비용이 평년에 비해 적게 들 전망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달 가격을 기준으로 4인 가족 김장비를 산출한 결과 22만 2,657원으로 평년에 비해 5.1%가 낮았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김장 주재료 13가지 품목 가운데 올해 풍작으로 배추와 무, 쪽파, 갓 등 4개 품목의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으로 배추와 무, 쪽파의 경우 평년보다 22% 이상 가격이 떨어졌고 갓은 44%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마늘 등 양념류와 젓갈류 가격은 올라 본격 김장철이 다가올수록 재료값 상승폭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 취업창업박람회가 어제 포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몰렸고 구직 상담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 박람회장에는 개막 전부터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창구마다 접수를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졌고 긴장감 속에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생각하는 회사들은 다 넣어봤고 저가 또 원하는 회사들을 또 지원해보고 그러니까 또 좋은 회사들이 은근 여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봤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포스코와 외주사 등 35개 업체가 현장 면접 등을 통해 180여 명을 채용하고 54개 업체는 박람회 게시판을 통해 인력을 뽑게 됩니다. 지역 대학 등에서 따로 마련한 직업 체험과 창업 컨설팅, 일자리 상담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여기 여성 일자리가 아무래도 여성들한테는 주부들한테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포항시는 이 같은 박람회 개최를 확대하고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과 투자 유치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항에 있는 기업들이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것이 없는지 규제 개혁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포항에 와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일자리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동부 포항고용센터는 박람회가 끝나더라도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채용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취업 상담과 알선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다음 달 12일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2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대입 수능을 위해 전국 시지역과 수능 시험장에 있는 군지역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는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됩니다. 올해 수험생은 전국 63만 1,187명으로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전국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 차량이 골든타임인 1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예측한 지역별 사고 현장 도착 예상 시간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터널 744곳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 차량이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 83곳으로 10.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26일 중부 내륙 상주터널 사고에서도 응급 차량은 신고 접수 후 23분 만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응급 차량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원인은 대부분 차량 정체라고 소방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기초연금과 맞춤형 급여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군의 복지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의 또는 자료 미비로 복지비를 부적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많아 시군마다 복지비 환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폭넓은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 7월 기초연금과 맞춤형 급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1인의 경우 93만 원 이하일 때 20만 2,600원이 지급됩니다. 맞춤형 급여 역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의 28% 이하일 때 1인의 경우 생계와 주거급여 4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엄격히 조사해 기준 이하의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부적정한 지급이 적지 않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기초연금 부정수급자는 186건에 2,200만 원, 맞춤형 급여는 16건에 2,33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저희들 시스템상으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전국의 자치단체를 감안한다면 부정수급 복지비는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복지 재원의 누수와 낭비를 초래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안동시는 부정수급 환수 추진단을 구성해 사전 예방 활동과 함께 현장 점검을 중심으로 환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환수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100% 환수를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부정수급자 발견 시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상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제도 준수와 관계당국 역시 체계적인 정비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 경북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개정안이 실효성 없는 언론 통제 수단이 될 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일간신문과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가운데 유독 인터넷신문만 규제하는 것도 법적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 언론 행위, 즉 사이비 언론들이 인터넷 신문을 폐간하고 주간 신문으로 등록할 경우 이번 규제는 실효성을 잃게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해외 우호 도시인 일본 조에치 시의회 방문단이 어제 포항시와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조에치 시의회 의장 등 13명의 방문단은 포항시를 방문해 우호도시 협정 체결 20주년이 되는 내년에 조에치시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시와 조에치시는 지난 1996년 우호도시 체결을 한 뒤 경년제로 상호를 방문하고 있으며 공무원 파견과 청소년 홈스테이 등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물산업전이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최신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뿐만 아니라 포럼과 수출 상담회 등 물 관련 종합 국제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있는 이 업체는 상하수도 시설 등에 사용되는 밸브를 생산합니다. 기존의 고무 패킹을 없애고 금속으로만 밸브를 만드는 신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7차 세계 물포럼이 대구에서 열린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 물량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각 관공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물 관련에 대한 공무원들이라든지 각계에서 많이 와서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좀 물량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 물산업의 현 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제4회 대한민국 물산업전이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물산업전에는 수처리와 여과 장치인 멤브레인, 상하수도 등 80여 개 물 관련 기업과 기관, 단체가 참여해 최신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 상담도 벌입니다. Korea is getting bigger in the technology, so we want to follow the technology. We want to see the technology, what to produce. 특히 미국 미러키시와 오렌지 카운티주, 프랑스 몽펠리에시 등 물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한 해외 도시들이 참가하는 세계 물도시 포럼도 열립니다. 내년부터는 경북의 낙동강 물주간과 통합하는 등 행사의 규모가 대폭 커집니다. 물산업 기술이 우수한 도시들을 초청해서 내년에 우리가 월드워터 파트너십으로 확장하는 네트워킹의 전초 기지를 이번 우리 대구 물산업전을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 세계 물포럼을 알릴 목적으로 시작된 물산업전이 이제는 대구 경북을 물 중심 도시로 육성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제 열린 12.8 재보선에서 울진군 다선거구 기초의원에 무소속 52살 황유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7번으로 출마한 황 후보는 2,955표로 4번 김정희 후보를 43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전국 24곳에서 실시된 이번 재보선의 최종 투표율은 20.1%로 자치단체장인 경남 고성군수 1명과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14명이 뽑혔습니다. 이병석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독도평화재단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독도평화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동도상은 지난 1999년 설립돼 국제사회의 동해표기의 정당성 주장 등의 활동을 펴온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박기태 단장이, 서도상은 국제법적 독도 문제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해온 신용화 독도학회장이 수상했습니다. 재단은 이와 함께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해온 에드로이스 미하원 외교위원장에게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어제 개최한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 경주 동진이공 김은호 대표가 교류협력 산업훈장을 받았고, 한수케미컬 김상수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은호 대표는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를 이끌면서 일자리 창출 활동에 기여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 성장과 융합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상수 대표는 중소기업 이 업종 간의 활발한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섰고, 매년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경주와 포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김묘신 장군묘 승무전에서 열리는 추계 행사에 초원관으로 참석한 뒤 월성 신라환경 발굴 현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항으로 이동해 남구와 북구 당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이 설립한 포항 영흥초등학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 있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간간히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로 대기질이 좋아서 청명한 가을 하늘에 가을의 끝자락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출근하실 때 도톰한 옷을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공기가 쌀쌀한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경주 5도, 영덕과 울진 6도로 낮았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대체로 18도로 무난하겠지만 바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동해상의 파도는 여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이 거센 파도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16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서 쌀쌀하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